네, 뉴욕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이게 아주 가장 큰 이슈죠. 파우치 소장 뒤에 워낙에 길어가지고 빼고요. 네. 오미크론 이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내용 볼게요. 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오미크론 관련돼서 이 파우치 소장이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약화가 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뚜렷하게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우 지수가 3대 지수 중에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는 게 가장 큰 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예. 이 파우치 소장이 CNN에 이제 이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심각성에 대한 초기 분석은 약간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요? 네, 오미크론에 대한 전파력 자체는 남아공에서 이제 초기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수직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파력은 상당히 강하기는 하지만 이 오미크론의 변이의 독성에 관해서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치명률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치명률 자체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이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파력은 높기는 하지만 중증까지 안 가게 되면은 결국은 뭐 감기와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남아공 의학연구위원회가 이 하나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2일 기준으로 남아공의 이 한 종합병원에 있는 코로나 환자 42명 중에 70%는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즉 중증으로 가지 않았다. 다 경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증으로 간 환자가 13명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4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뭐 산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다. 즉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중증으로 가지는 않았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뭐 이래서 이제 오미크론 관련돼서 중증으로 가지만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조심을 해야겠느냐, 뭐 봉쇄까지 가야겠느냐. 그쵸, 처음처럼.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우려감은 약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 전파력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40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어제까지 보게 되면은 주말에 한 10개 주 정도였었는데 16개 주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확산이 빠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파력 관련돼서 상당히 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은 일부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WHO에서는 이 백신 접종을 더욱더 서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증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는다 하더라도 뭐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영국에 이제 관련된 건강재단 이사가 있습니다. 제러미 페러라는 이분인데 지금은 이제 백신이 오미크론 중증 위험도가 낮춰졌기 때문에 낙관할 수 있을지는 모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 오미크론보다 또 다른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뭐 지금까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변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낮추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은 아니다 정도의 느낌이네요. 최악은 아니다 정도의 느낌과 함께 그래도 지금 관련돼서 오미크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빠졌던 확실히 섹터가 있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확실히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뉴스 보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항공 관련돼서 강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제트 ETF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 8% 그리고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도 6% 정도의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항공사들에 대해서 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강했네요.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같은 경우에는 네. 에버코어에서 코멘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이 오미크론 관련돼서 이번에 주가 하락이 한 15% 정도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15% 하락을 한 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항공사 대비 부채에 대한 부담 자체가 높기는 하지만 현금 지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다른 항공사 대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관련돼서 지금 뭐 좋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항공주 전반적으로 좋았었고 그리고 보잉도 사실 어제 많이 올랐었거든요. 3% 넘었더라고요. 네. 그 관련돼서 역시나 보잉까지도 뭐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죠, 여기. 예, 크루즈의 이제 대표적인 업체인데 네. 한 8% 정도 이제 상승세가 그렇네요. 나오게 되고요. 네. 라스베이거스 샌즈 같은 경우에도 한 7%. 카지노. 네, 카지노. 그리고 익스피디아가 6.7%, 예. 에어비앤비가 8.4% 정도 나오게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여행 그러네요. 섹터 쪽이 네.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많이 빠졌던 기업도 있게 되는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백신 관련된 종목들 노골적으로 같은 밀렸더라고요. 경우에는 네. 뭐 반대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양호하긴 했습니다만 5% 정도. 양호한 게 5%입니다. 뭐 양호하게 5% 그렇군요. 정도가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음. 그 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한 11% 정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요. 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한 13%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mRNA 관련돼서 핵심 기술 관련돼서도 현재 소송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소송에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더욱더 좋지 못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 피해주들이 그럼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종목은 어디로 연결해 볼까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었던 뭐 여행 관련된 종목들, 뭐 하나투어라든지 노랑풍선. 아니면 노랑풍선, 예.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대표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항공주들도 국내에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쪽 뭐 아무래도 저는 대한항공 계속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네.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더욱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CC 업체들이 주가의 탄력도는 더 좋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유지력이 약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국내에서도 이제 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뭐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업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약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노바백스 쪽. 경우에도 네. 노바백스 관련돼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나를 이제 수혜주로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전통 제약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항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이제 임상이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백신 외의 문제군요. 네, 백신 외에 예. 이제 전통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 병원을 오게 되면서 이제 이 전통 약에 대한 처방이 다시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갖고 있는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네. 다시 한 번 더 이런 임상이 더욱더 이 개발이 되게 되고 그 임상 후에는 라이센스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네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달이 되게 되면은 역시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한 번 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약 쪽에서는 이제 백신이나 이런 데만 가다가 이제 오늘은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쪽으로도 좀 세분화해서 좀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거 헝다액이네요. 중국의 지준율 0.5%포인트
내렸다 이런 내용이 될 텐데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 이 이야기 자체는 네. 그 이전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도 됐고. 네, 3일날 리커슨 총리가 네. 이제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그렇죠. 지준율 인하 이제 언제 하느냐라고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었는데 전일 지준율 인하에 대한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고요. 뭐 0.5%가 인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돈을 더 푼다는 얘기죠. 네, 지준율 인하가 된다는 개념 자체가 예. 은행이 중앙은행의 돈을 예치해야 되는 비율 자체가 있게 되는데 그렇죠. 그 비율을 낮춰주게 되면서 시중에는 자금에 대한 공급을 더욱더 많은 부분 늘려줄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0.5% 정도의 포인트 인하를 하게 되면서 지금 223조 원 정도의 장기 유동성의 공급이 될 전망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부분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네. 뭐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군데로 다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국내 증시에서도 확실히 더욱더 이러한 체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좋은 것 같아요. 거군요. 예. 그래서 요즘 사실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네. 증시가 생각보다 조금 단단했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 더욱더 공고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확장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국내에도 수혜주가 있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 쪽과 관련된 부분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렇게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게 헝다 쪽이라든지 또 미국 쪽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추가적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 헝다 관련된 부분이 이야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지준율을 인하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묵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네, 아무래도 헝다에 대한 이제 파산에 대한 우려감이 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확장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뭐 선제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없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 관련돼서 조기 종료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아, 네, 3월 안에 끝낸다 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 이제 이머징에서는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사실상 지금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지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옛날 전통적인 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일단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일부 하우스에서는 워낙 화학주들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쵸, 네. 지금 이 저평가를 매우 받고 있다. 즉 밸류에이션 콜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싸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지금 반등력 자체를 보게 되면 한 네. 15에서 16% 정도가 이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네.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접근을 하신 것이 더욱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과거에 움직였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 인상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더욱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준율 인하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흐름까지 잘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